안녕하십니까. 우리 이제 대통령 선거 6월 3일 대통령 조기 선거를 딱 일주일 가량 앞두고 아주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가 오늘 뭐 너무도 유명한 우리 김 총재님, 김경재 총재님을 이제 만나서 이 선거에 관해서 또 자유통일당이나 관계 설정을 어떻게 잘해서 성공적으로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 국힘당과 더불어 색깔이 비슷한데 그런 점에서 좀 예민한 문제를 우리 고견을 좀 듣고자 오늘 이렇게 찾아뵈었습니다. 우리 찾아뵈온 곳은 자유 미디어 목사 연합회 이렇게 해서 자미연이라는 우리 좀 단체인데요. 10분이 있는데 오늘 서너 분이 이렇게 모시고 같이 방문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모두 발언으로 먼저 해주시고 우리 이주천 교수님께서 이주천 TV, 성서나라 TV, 성경뉴스 TV, 자유우파 정강훈 방송, 자 이런 우리 방송들이 와가지고 하는데 먼저 좀 말씀을 소개부터 하시죠. 반갑습니다. 여기 대한민국 헌정관입니다. 헌정관 1층에서 의장실에서 우리 김경재 전 또 잡총련 전 총재님이시죠. 만나뵈서 영광입니다. 저는 85년에 뉴욕에서 필라델피아로 가는 암트랙에서 옆에서 만났던 한국분을 만났는데 85년도 네. 그때에 만나신 분입니다. 제 인연이 85년도 미국에서 유학식이래. 그래서 그때에 그 유명한 마지막 그때 그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유학생들의 필독서인데 박사월 혁명의 우상이라고 상중학원 3번이 있었습니다. 그 유학생들 공부를 안 하고 그 책을 읽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책이 베스트셀러되고 그 덕분에 지금 많은 돈을 또 버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오셔가지고 유니버스 펜실베니아 대학에 박사과정에 있다가 김혜욱 씨를 만나가지고 그분을 녹화하고 이제 인터뷰한 바람에 공부를 이제 좀 중단한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또 김대중 후보를 또 모시고 이제 국내에 오시고 또 가산도 있는데 정리하시고 참 애국자시죠. 그런 결단을 내리기 힘든데 그래서 평양에 가셨다가 거기서 이제 뭐 현찰을 주지 마라 이런 걸 가지고 해서 이제 김대중 후보하고 비서 측근에서 이제 막 팽당했달까 그런 의혹들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순천 출신인데 고향에서도 수재라고 중고등학교 때 유명하신 분이에요. 수재라고 여학생들 줄줄줄 따라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김대중 측근들의 너무 자편하게 이제 붕괴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제 우쪽으로 오셔가지고 자유총연맹 총재도 하시고 아마 전라도에서 호남에서는 내노라는 우익의 전사로서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국회의원도 한 두세 번 하셨죠. 그리고 3선 하셨나요? 3선이죠. 아니 재선했습니다. 재선. 그렇게 해서 참 우리나라에 말하자면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한번 저하고 인연인데. 이 조제에 대해서 모두 발언 한 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대한민국의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께서 몸소 핸드폰을 들고 와서 저에게 인터뷰를 청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핸드폰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우선 핸드폰 언론을 가지고 얘기하면 이게 제3의 언론인데 이게 현대 세계의 제3의 대안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나마 한국의 민주주의가 아주 위험하고 하면서도 핸드폰 유튜브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유지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거 하나도 없고 조중동만 있어봐요. 이건 완전히 암흑천지죠. 그래서 여러분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합니다. 저는 뭐 방금 과분하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얘기하고 또 여러분이 혹시 하문하시면 그때 질문 답하겠습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의 삼성이원 반대 운동이 벌어졌을 때 당시에 제가 월간 사상계 마지막 편집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새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해도 제목을 꽤 잘 붙여요. 예. 이 잡지쟁이는 제목 장사입니다. 제목을 잘 맞아요. 붙여요. 유튜브에는 이 제목이 그래 생명이야. 예. 그래서 사람들이 니 어떻게 이 제목을 잘 붙이나? 다행히만 내가 옛날 편집부장 출신 아니냐. 그리고 물리를 다닐 때도 새세대라는 잡지, 저 신문에도 관계했고 우리 정치학부 편집위원장을 해서 제목 붙이는 한가락이 있습니다. 공군 소위로를 가서도 보라매라는 잡지 편집위원장을 해가지고 그 잡지를 또 제가 만들어서 잡지 만든 데는 일가견이 있고 또 미국에 가서도 독립신문이라는 신문을 11년을 했습니다. 그 서재필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독립신문이 그 서재필과 관련이 있는 아니 관계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우리나라 역사에 독립신문이라는 이름으로 신문을 하신 분이 서재필 선생이고 그 다음에 주는 이광수 선생이 여기서 일제 시대에 사시다가 여러 가지 갈등을 많이 느껴서 저기 만주에 10회대 이르직구라는 데로 가서 한 몇 년 사셨어요. 그때 거기서 또 독립신문이라는 신문을 한 2년 하셨어요. 기록에. 근데 그건 한자가 아니고 한글로 독립신문. 예. 제1위 서재필 박사시고 두 번째가 춘원이시고 제가 세 번째인데 서재필 박사하고는 저하고 사돈이 됩니다. 보성군 문덕면에서 태어나셨는데 그래서 그 집안하고 제가 좀 관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꼭 그 제목에 대해서 그 지적 소유권이 있는 건 아니지만 몇십 년 지나면 관계 없답니다. 예. 요새는 또 유튜브에 신혜식인가 하는 예. 친구가 하잖아요. 그놈가 네 번째예요. 그런데 아, 아무튼 당시에 뉴욕에서 했던 저 신문이 주간신문 한 5만 부 정도 찍었는데 대한민국만 제외하고 전 세계 한국 커뮤니티에 다 나갔어요. 아프리카 우간다까지 갔으니까. 그래서 제가 하여간 거기다 누구 죽일 놈 하면 그냥 전 세계 죽일 놈이 될 정도로 막강했습니다. 실력이. 그래서 이제 신문을 하면서 보니까 요새 유튜브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줄여서 이제 선거 쪽으로 오고 또 특히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는 자유통일당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선거는 어느 현재로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주필하셨던 유근일 선배하고도 저 통화를 길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아슬아슬하게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단일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무슨 극적인 것이 벌어질까 해서 한참 버티고 있어서 지금 잠을 설쳐가지고 제가 비실비실합니다만 예. 그것은 안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꽃으로 찍는다는 스캔들 이것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준석 후보가 예.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깎아먹는 역설적인 효과가 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선거 표를 계산하고 표집에서 계산하는 데는 약간은 프로입니다. 그런데 이준석이가 만약에 사퇴할 경우에 그 표에 한 52% 정도가 김문수한테 가고 27%가 이재명한테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빠지고 예. 그런데 대충 그 사람이 한 10% 정도를 표를 딴다고 가정하면 8 내지 10%인데 지금 4,339명 9만 몇천 명이에요. 유권자가 그 중에 아마 3,500 정도가 찍을 겁니다. 그러면 대충 300 내지 350만 표를 받는다고 예상을 하면 그 중에 아마 180만 대 120만 정도로 나눠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이준석의 저 엑스트라 그 액션 때문에 차이가 또 100대 200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단일화의 반쯤 효과는 거두지 않았나 하고 좀 나름대로 유리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특히 제가 어저께 제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대한민국의 자유, 보수, 우파를 상징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단 다 김문수 쪽으로 다 모아들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제가 뺐어요. 이거 컨트로버셜하다 그래서 맨 처음에 여러분이 안 보셨겠지만 김동길 박사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디선가 그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김문수가 필요한 시대가 온다 하는 발언을 했어요. 예언자. 그래서 내가 그걸 탁 잡아가지고 제목 붙이는 거예요. 김문수가 필요한 시대가 왔다. 그놈을 제목을 붙이고 거기에서 우선 김동길 좀 박사 하늘에서 그거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다 엊그제 다 제스처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누굽니까? 이 정광훈 목사, 제가 그걸 꼽았어요. 그리고 이낙연 다 왔어요. 다 와서 이낙연이 특히 그 괴물 정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와서 김문수 후보가 2번이나 해서 인용을 했더라고요. 그 이재명을 혈정적으로 잡을 수 있는 발언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의 보수 우파가 거의 집대성이 됐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 오늘 현재 어제까지 발표한 것 중에 공정 있죠. 데일리안에서 발표한 공정 예. 그것이 유일하게 좀 유리한 건데 네, 좀 보수적인. 3자를 비교할 때는 한 1~2% 줍니다. 예. 그러나 이재명과 김문수 둘이 양자해야 할 때는 이기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공정한 여론조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승수 효과를 붙여서 앞으로 한 며칠 사이에 48대 50, 52 근처로 1~2% 차이로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평소에는 크게 존경하지 않지만 선거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지가 정치 구단이라고 주장하는 박지원 의원까지도 예. 49대 51로 될 거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까이 갈 텐데 아마 이준석의 그 문제가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 단일화 과정에 대해서는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노무현과 정몽준 단일을 할 때 제가 노무현 쪽의 홍보본부장이었습니다. 예. 그걸 제가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포장마차에서 술 마시고 뭐 어쩌고 했는데 그게 나중에 정몽준이가 깨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노무현을 엉덩이를 차가지고 그 정몽준 집 앞에 집안에서 몇 시간을 기다리게 만들었어요. 간절함을 느끼기 위해서. 근데 하고 돌아다니고 아예 30분 더 해라고 막 아우성을 쳐가지고 거기서 한 2~5시간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 안 돼서 그 다음날 나와서 머리도 빗지도 않고 탁구로 해가지고 자기 고향에 가서 봉화마을에 선영에 참배를 해라고 쫓아보냈어요. 그래서 잠을 자고 있는데 일부러 깨웠더니 아이 이럴 수가 있냐 잔소리 하고 가라고. 그래서 그 우리 정대철 지금 헌정 회장 둘이 앉아서 그럼 비행기 타고 가는 걸 보면서 우리가 끼리끼리 웃고 있는데 그런 자체가 표를 끌어가는데 도움이 됐어요. 아주 간단한 게. 그래서 이번에도 선거에 이준석의 그 행동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된다. 이렇게 보고 김동길 박사가 얘기하는 김문수 시대가 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김문수하고는 저하고는 아주 가깝습니다. 예. 같은 경주금치 그래서 형님 동생하고 친하고 또 부인이 제 선거구인 순천여고 출신이고 그러네. 그리고 장인 내는 설교장이라는 분이 제 15대 선거를 적극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선거구 때문에 아주 애를 먹어가지고 화딱지가 나서 그냥 책상을 치면서 김대중하고 싸움하고 미국을 가버렸어요. 그래 김대중 총재도 입장이 난처하니까 자네 거기서 뭐 하고 있어? 뭐 하고 있더니 왜 당신이 시비를 걸어? 막 반말을 막 하고 했는데 그때 마침 아까 말씀하신 졸작 책 때문에 제가 약간의 필명이 있었어요. 예. 그때 막 잘 팔리기 시작했었는데 근데 순천에 있는 어떤 월더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당신 그 공천 때문에 애 먹고 하는데 그 망명을 말이야 그렇게 오래 한 사람이 돈도 없고 조직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 천대받고 있는 게 불쌍해서 우리가 당신 당선시켜줄 테니까 무소속으로 시킬 테니 오라고. 그리고 그때는 전화비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보통 느끼기는 전화 한 번 하면 한 10만 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왔는데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쭉 거기서 나왔어요. 니는 인사만 하고 다녀라.
그 인사만 하고 다녔는데 그 뭐 거의 돈도 쓸 겨를도 없고 제가 전국 최다 득표를 했어요. 예.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주역을 해준 사람이 김문수 장인이더라고요. 예. 그런 인연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런 인연. 근데 처음에 이제 그리고 올라가서 한 1년 가까이나 됐나? 근데 그때는 뭐 왔다 갔다 하고 밥도 먹고 어쩌고 했지만 바쁘니까 잊어먹었잖아요. 그래서 내려갔다가 서울 올라오느라고 기차역에서 만났어요. 아이고 위원장님 오랜만입니다. 그래서 아유 선배님 제가 그 인사도 못하고 미안하고 어쩌고 한참 주절거리고 죄송하다고 하니까 뭐 당신 그저 의정 활동하는 건 나 다 대리만족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고 다음에 꼭 와서 제가 저 한번 모시겠습니다. 아이 그건 뭐 언제든지 관계없고. 근데 혹시 위원장님 김문수 아십니까? 그랬더니 김문수 내 동생인데 어떻게 아세요? 내가 그 사람 장인입니다. 이렇게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 집안에 굉장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그래서 올라가서 김문수도 15대 때 들어왔어요. 그래서 김문수 원한테 야, 니 인마 순천에 장가간 온 놈이 말이야. 왜 신고도 안 하고 그러자 그게 그 신고를 어떻게 합니까? 뭐 어쩌고 그래서 그때부터 참 개인적으로 막약했어요. 그 기왕에 그 우리 이제 총재님 그 선거 관계를 말씀을 예. 아주 함수 관계 예. 참 어려운 건데 말씀을 잘해 주셨으니까 이 김문수 또 후보와 이 관계에 있었어요. 예. 이제 당선이 이번에 만약에 되게 될 경우에 예. 국힘당과 이 자유통일당과 전 목사님 이제 또 우리 총재님 김 총재님과 뭐 또 가까운 사이지 않습니까? 또 김문수 또 가까운 사이고 그러면은 앞으로의 그 관계 설정 그게 미묘한 좀 부분이 있는데 자꾸 예. 멀리 하려고 오케이. 하는 오케이. 거부라고 해가지고 지금 요거 현재는 전광훈 목사를 갖다 붙이면 예. 표가 안 나온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건 잘못된 성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그 국가 보수 원로 이름에 전광훈 목사를 집어넣었어요. 예. 집어넣어서 다소 목사님의 언행과 발언에 좀 문제가 있어서 이쪽 사람들이 좀 꺼려하는 데가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내가 알기로는 그쪽의 세력이 자유마을로 1000만을 모은다고 하는데 1000만까지는 아닐지언정 적어도 500~600만 명은 난 된다고 본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무조건 김문수를 밀 것이다. 그리고 이제 도대체 우리나라에 극우가 뭐가 있냐 극우가 내가 그랬어요. 극우를 얘기를 한다면 옛날 6.25 전쟁 직전에 황해도에 있어도 서북청년단 그런 사람들은 그냥 빨기만 무조건 때려잡고 그랬을 때는 극우가 있을 수 있어. 테러하고 뭐 어쩌고 하는데. 그리고 김영욱이라는 사람도 서북청년단 단원이에요. 나중에 들어 황해도 신천 농구를 다니면서 축구 선수를 했더라고요. 조금만 해도 발이 단단하고. 정보원장, 예? 정보원장 했던 정보부장, 김영웅. 그래서 나도 말이야 처북청년단 뭐 했다고. 그래서 해병무이지 넘어와서 육사를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때는 혹시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 대한민국에 극우가 어디 있습니까? 있다면 극좌가 있지. 친중이나 친북이 있지. 그게 진짜로 좌 아닙니까? 저는 대한민국에 건전한 의미에서 순수한 좌파가 있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좌파가 우파가 균형 잡힌 밸런스가 있어야만 국가 정책을 가는데 가진 사람의 입장, 가지지 않는 사람의 입장을 대변해 줘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에 지금 아니 대법관을 100명 하다가 쑥스러우니까 30명으로 줄인 건 아직 안 없었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어요. 장경태 의원의 제안은 지금 그대로 있는데 우리보다 인구가 4배, 5배 많은 미국도 대법관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10몇 명이에요. 그런데 무슨 어느 나라가 대법관을 100명 아니면 30명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정청래니 김어준, 김어준이 이런 애들이 다 들어가서 대한민국 뭐가 됩니까? 이건 개판이지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고 이건 이제 1차적인 수많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권을 잡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공포사회가 온다. 그래서 저는 엊그제 유튜브에서 이재명이를
심판 히틀러, 의 나치즘에 비교해서 히틀러가 아니라 이틀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람은 개인적인 어떤 비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범죄 의식이 없어. 놀랄만한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좀 말이 심했을지는 모르나 어저께 만약에 나도 왕년에 민주당에 적을 가졌던 사람으로 거기에 뭐 정세균이가 나왔거나 김부겸이가 나왔거나 아니면 김농년이가 나왔으면 그래 뭐 내가 지지는 안 하지만 대통령이 돼도 할만하다 하는데 이재명이는 아니다. 그 점을 인정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정광훈 목사와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원래 이제 그 자유통일당 만들기 전에 그 전에 또 김문수를 주도로 해서 자유민주당이라고가 만들었어요. 그때 기독자유통일당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김문수가 대표고 제가 자문위원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선거 국회의원 선거 그러니까 2000년 때죠. 선거 때 자유 가지고는 진출을 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김문수가 조원진이 예. 합당하자. 합당을 하게 됐어요. 그때 우리공화당 그때 정광훈 목사는 감옥소에 있었어요. 예.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저한테 메시지를 그냥 계속 보내는 거예요. 메시지를 변호사들이 가서 받아가지고 와서 써가지고 저한테 문자로 보내줘요. 그래서 그때 김문수가 좀 실수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실수해서 김문수를 잡아가고 난리를 쳐가지고 결국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정광훈 목사께서 그 사람을 이쪽으로 집어넣어라. 그래서 내가 김문수 모가지를 끌고 와서 당시에 선거대책위원장이 저하고 법무부 장관 김성규였습니다. 둘이 공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리를 빠지고 김문수를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어가지고 행세를 좀 하려고 했는데 여기가 뭐 1, 2번은 그냥 4, 5번 하나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정광훈 목사가 억울하게 생각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때는 철저한 부정선거였습니다. 그 예를 들자면 하나만 예를 들자면 전라남북도 경상도 이쪽에서 투표구에 그 이쪽의 당원들이 분명하게 투표를 했는데 적어도 100개의 투표구에 한 표도 안 나왔어요. 사기당했네. 네? 사기당했어요. 완전 그러니까 이거 공갈이죠. 그 정광훈 목사 항상 내세우는 대목이 그게 맞아요. 총재님도 부정선거가 있다는 것을 확신을 하시네요. 아니 당연하죠. 내가 부정선거 운동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그러니까 아니 간단해.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를 가장 확실하게 아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정광훈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그 얘기 맞아요. 그리고 그것을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전라남도 무안구 무슨 선거구 거기에 투표를 했다는 사람들이 전부 각서를 썼어요. 나는 요 투표에서 내가 쓰고 내 이름은 홍길동이하고 사인하고. 근데 나중에 거기에 어떻게 그 자통당 표가 하나도 안 나옵니까? 그것이 적어도 100개였어. 100개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정광훈은 확신하죠.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윤석열을 막 압력을 넣어서 이런 조사를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의 개인적인 좌절, 실망은 난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그가 약간 말에 좀 실수가 있고 어쩌고 한다고 할지라도 대한민국에서 역사 이래 광화문 바닥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정광훈 외로는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의 어떤 정치적인 그리고 철학적인 종교적인 신념, 열정을 잘 이용해야 한다, 선용해야 한다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날 예. 사랑의 제일교회에서 네. 소위 그 원산 폭격이 있다고 해가 예. 난리 났지 않습니까? 방송에서 MBC 뭐 90만 조회가 있었는데 100만 넘었어. 지금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90만? 제가 볼 때는 90만이 지금 100만 넘었어요. 세 개를 세 꼭지를 조회? 냈는데 MBC. 100만이 그래서 넘어. 또 원산 폭격만. 그래서 그것 좀 내가 말씀해 그걸 가지고 이제 그 가까이 있는 김수열 씨라고 예. 육사 29기 그 사람이 저하고 또 경주 저 동생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갖고
그 무슨 그런 짓거리를 하냐. 자기네끼리 웃으면서 장난 삼아서 했다는 거야. 예. 그 전에 누구 세웠다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까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제가 얘기. 그 예를 들었던. 예. 그런데 그 정광훈 목사 근처에는 정치적으로 그런 걸 핸들해주는 컨설턴트가 없어.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 멘토랄까. 리스크 관리 뭐 예. 이건 안 된다는 걸 잡아주는 사람이 중간 있어야 하는데 팀이었죠. 그걸 못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해서 위에 걸 미안한 문제에 대해서 정광훈 목사 스스로가 국민적 비판을 자초한 실수를 한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양반이 용어가 그렇게 심해. 그러니까 뭐 지금 자기가 하나님하고 제일 가깝다는 생각, 하나님도 뭐 잘못하면 뭐 어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은 이해를 하지만은 그렇죠. 다른 사람은 저거 오만하게 짝이 없다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그 기독교 선교 이런 걸 하는데도 좀 자중자애하고 좋은 컨설턴트가 옆에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양반에게 좀 피해를 본 건 있지만 오늘 그 얘기는 안 하겠고요. 안 하겠고 다만 지금은 한 표가 새로우니까 표를 잘 모아서 일단 6월 3일에 이기고 나면 이제 정계 대개편이 불가피하게 나옵니다. 예. 저는 지금 속된 말로 말은 안 합니다만은 지금 국민의힘의 권성동, 권영세 패거리들이라고 할까? 예. 그 사람들 나 사람 취급 안 해요. 예. 사람 취급 안 하고 그건 완전히 제쳐야 합니다. 예. 완전히 바꿔줘야 합니다. 근데 내가 알기로는 김문수 후보도 잘 아리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대통합의 정계 개편이 불가피합니다. 예. 불가피해서 그래도 그만큼이라도 김문수가 저렇게 살아나와서 한 것은 기적이에요. 그래서 예. 제가 김문수를 기적을 만드는 사나이라는 별명을 붙였는데 처음에 그 한덕수도 제가 개인적으로 잘합니다. 잘하는데 아니 한덕수라는 사람이 순진해가지고 권영세 권성일 앞에서 그걸 가지고 당장 그렇게 바꾸면 됩니까? 오늘까지도 끌어야 되는 거야. 예. 내가 그래서 한덕수도 잘 알아요. 그래서 연륜차. 적어도 한 3번, 4번 토론을 시키고, 예. 그 국민적 관심을 가지게 만들고, 그래갖고 붙이자 말이야. 그런데 당장 거기서 막 작아갖고 난리를 치는데, 그리고 뭐, 투표를 하라니까 87%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고, 당원 투표를 한다고 해서, 아이고, 이거 끝났구나. 저것들 아주 이제 우물을 파는구나. 그랬는데, 하나님이 도왔는지, 당원들로 하여금 네. 김문수를 올리게 만들어요. 기적. 그래서 나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고 기적.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김문수 기적을 만드는 사나이예요. 그래서 그 기적이 6월 3일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김문수는 정말 뭐라고 할까 징절머리가 날 정도로 약점이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 완벽해요. 너무 완벽해서 말도 딱딱하게 하고 잔소리 안 합니다. 잔소리 안 하고 우리가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맞았던 어떤 대통령보다도 훌륭할 겁니다. 부인도 그러하고 예. 부인도 그러하고 그런데 이 좋은 대통령 후보감을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이 암흑의 후보한테 만약에 우리가 진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반성해야 돼. 총장님 그런 점에서요. 예. 한 가지 질문은 예. 우리가 이제 기독교적으로 볼 때 이승만부터 시작해서 자유 민주 우파가 기독교적인 이념과 색채가 강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선두적으로 이끌어 왔는데 정치적으로도 지금 상황을 보면 성도들은 어느 정도 자유 우파 또 정강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있지만은 전체 큰 대교회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 내지 이 좀 이재명 쪽으로 윤 대통령을 아주 좀 직격을 하고 그런 그 발언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뭐 무속이라든지 또 정강훈 목사에 대해서도 거리를
네. 특별히 해라. 우리는 중도파다, 성경파다. 뭐 이래서 이제 기독교적인 면에서는 이 지금 현재 김문수에 대해서 큰 교회에서는 입을 딱 다물고 전혀 윤 대통령을 반대하고 이재명을 편드는 듯한 흐름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인데 예. 제 조카됩니다. 아. 제 조카돼서 예. 근데 그 교회 가서 내가 뭐 신도들도 인사도 받고 뭐 같이 예. 밥도 먹고 그래서 그 환자 돌림이 제 조카 돌림이에요. 예. 우리 같은 김씨인데 그 목사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응? 예. 내가 뭐 최근에 확인을 안 해봤지만 그러나 이제 이런 문제가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동안의 행각 그리고 거기에 또 정광훈 목사의 약간의 일탈 예. 이런 것이 이제 가세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영웅으로 올린 사람입니다. 예? 영웅으로 올려서 니는 이런 미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그걸 이겨서 이렇게 하면 네가 영웅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제가 알기로는 30 그때는 30까지는 가지 않았죠. 20몇 번째 탄핵 또 있었고 또 그와 비슷한 수로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극적으로 붙었지만 그 문제를 이렇게 비상경으로 만들었던 것은 제가 느끼기에는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농업박물관의 그 오퍼레이션 99 그 중국에 있는 그 AI 전문가들 걔들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이 미국 CIA에서 벌인 거예요. 그거 확인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DNI가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그 허겸 기자가 CIA에 했다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구속될 뻔하다가 풀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알기로는 미국에서 한국의 부정선거 내막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누구야 위리 차닝 저 변호사가 성명서 발표했죠. 그 사람들이 이제 4사람이 왔어요. 육군 대령 둘이하고 모스탄 뭐 하고 4명이 갔어요. 제가 밤을 거쳐서 좀 감기가 져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그 농업박물관 가서 5명의 거기 있는 사람을 지압시켜서 핸드폰 다 뺏었습니다. 그리고 서버를 어떻게 체크했는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도 몰라요. 미국 사람들이 한 거라고 알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지금 여기 와서도 엊그제 세미나 하고 이제 오늘 발표를 했는데 걔들 나름의 시스템을 가지고 누군가가 이 선거관리인의 일을 해킹한다는 걸 잡아내는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냥 와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외에 몇십 명의 기술자가 다 붙어왔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확인은 안 됐지만 그래서 오늘도 성창영 TV에서 아침에 나온 거 봤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 특히 부정선거 사전선거의 문제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경고를 때렸는데 이제 문제는 어떤 것이냐면 핵심이 관리관 도장을 다 인쇄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면 오늘처럼 저 사전 투표가 많을 경우는 좀 다르겠지만 예를 들면 500만이 사전 투표를 할 거다 하면 더 될 수도 있으니까 1000만 장을 찍어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작하는 건 문제도 아니야. 그런데 500만이 되든 1000만이 되든 할 때마다 도장을 찍고 하면 그러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관리관의 도장을 보고 찍는 거하고 인수해서 찍는 건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지적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5일 동안인가 대기 기간 동안 걔들이 갖다 집어넣는 그림도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꼬불어서 너라는 동 뭐 어쩌고 하는데 다발로 그냥 깨끗하게 들어간 것도 있고 그랬죠. 네. 예. 자유우파 전광훈 방송입니다. 네. 의원님 이렇게 직접 뵈니까 더 참 훌륭한 그 모습들 또 말씀들을 듣게 돼서 아이고, 좋습니다. 예. 네. 그 아까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것을 아까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정계 개편. 네. 이제 사람 일이니까 국힘당이 대선에서 승리해서 김문수 대통령이 되실 수도 있고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정계 개편이 있다면은 만약에 이제 대통령 당선됐을 경우 또 패배했을 경우 국힘당이 어떻게 국힘당뿐만 아니라 어떻게 정계 개편이 일어날 것이고 또 자유통일당과의 어떤 관계 설정. 통일 제가 통합이라든지 짐작컨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졌을 경우에는 현재 그 기득권 세력들을 중심으로 한동훈과 그 권영세, 권성동 그들의 기득파들이 친한 친윤 가지고 싸움을 해서 득세를 할 거. 판을 벌리리라고 생각하고 이길 경우에는 김문수가 직접 당무에 개입은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대통령 당선에서 해야 할 말이 있으니까 정계 개편이 대대적으로 일어나서 거기에서는 예를 들면 자유통일당이나 필요하다면 그 외에 무슨 조원진이까지도 다 모아서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빅텐트도 저는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의 정파와 대화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기나마 내가 그런 것을 하는 데는 일꾼 노릇을 할 용의가 있어요. 다 난 조원진도 잘 알고 다 잘 알아요. 황교안도 잘 알고. 조원진은 옛날에 내가 처음에 황병태 보좌관을 했어요. 보좌관 강남에서. 그래서 중국 대사 갈 때 따라가가지고 중국하고 관계가 있어요. 친중이라고 몰리지는 그게 맞아요. 예. 그리고 또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 또 열심히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가지고 그 사람은 정치적 수입이 상당했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한때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문서를 보내도 문서를 받지도 않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다 하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만만치 않는 사나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다 모아서 한꺼번에 해야만 이번 지나면 내년에 지방선거 있죠? 지방선거에서 일단 그걸 잡고 그리고 김문수는 3년만 대통령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더 안 하겠다는 게 치사한 거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여기 좀 사람들이 이재명이가 뭐 하려고 하는 것이 내각 책임제란 말이야. 근데 내각 책임제로 하려면 지가 좀 우스운 놈이 되니까 근데 지는 이제 연임제를 해서 계속해서 푸틴처럼 해먹겠다는 거예요. 이게 간단히 말해서요. 그래서 그건 받아들일 수 없고 여기 정대철 이쪽에서도 우리 신중식이 다 개헌론자들인데 얘들도 내각체면 난 참여도 안 해버려요. 그래서 아무튼 김문수가 될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진짜로 정상적인 보수 우파 정당이 만들어질 겁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성경뉴스 우리 여태원 목사님이 시간 관계상 시간이 좀 됐는데요. 한번 마지막 질문하시고. 예, 성경뉴스 여태원인데요. 예, 우리 총재님 또 대통령 후보로 나오셨을 때 가든 기억이 나서 너무 감격을 하게 돼요. 사실 총장님 같이 연륜이 계신 분이 좀 정치를 전부 다 참여하고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분인데 만약에 지금 말씀을 들으면 김문수 후보께서 대통령이 된다는 당선안에 이제 간제해서 얘기하거든요. 네. 가장 걱정이 또 탄핵을 주도하는 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또 탄핵을 연적으로 이겨내는 그런 것들하고 싸우는 게 가장 좀 이 생각이 좀 그것은 그쪽 탄핵 내란당, 계엄당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 그쪽 세력을 우선 분수해야 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이제 실패했을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자체 노력 정화 운동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거기서 빠져나온 이낙연 전 총리,
그리고 요즘 김부겸, 근데 정치학과 직계 후배예요. 그런 애들이 이재명 때문에 꼼짝을 못 하는데 자기들도 자구책을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건재는 중도 좌파 세력을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여러 가지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서도 그 가짜 보수 좀 떼어내버리고 그리고 그냥 기득권으로 그 이제 아버지가 아들 딸고 이래갖고 선거하는 놈들 있죠. 가만히 앉아있다가 선거되면 그 공천권자한테 돈 10억 20억 갖다 주고 공천 받아가지고 또 하는 놈. 그런 애들이 있어요. 꼭 일본에서 그 저 가업 승계하듯이 하는 그런 사람을 제쳐서 이 선거 제도 자체를 바꿔야 돼. 그 미국식으로 이렇게 등록을 해가지고 그 주민들이 후보를 뽑는 그런 식으로 방법하는 것은 김문수는 충분히 잘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김문수가 모르면 우리가 좀 가르쳐줘야지.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한 그 정보와 훈련이 많이 되어 있어요. 제가 16년을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를 많이 돌아다니고 미국에서 그 청문회 있죠. 히어링을 수십 번을 봤어요. 수십 번을 봐서 한때 뭐 DJ가 그 망명하고 왔을 때 2번 망명 제가 수발을 다 했습니다만 미국 상하 양원 중에 한 100여 명 정도가 제가 알아요. 그냥 퍼스트네임 존, 마이크 이렇게 부르는 사람. 요새는 많이 갔지만은 바이든도 제가 아주 친했습니다. 제가 동갑이야. 김대중 사무실을 만들고 있을 때 초선 상원으로 넥타이 타고 와서 넥타이 하나 주니까 요거 DJ가 준 넥타이 좀 재고 다니고 있고 제가 아주 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김문수는 충분히 좋은 정치를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자기는 3년 딱 하고 그만두고 그게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당선됐을 경우에 이제 우리 강화문 네. 아스팔트 우파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엄청나게 예, 이제 어떻게 좀 참 이런 때는 어떻게 되어질까 하는 좀 걱정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쉽게 얘기하기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저도 정원 목사하고 몇 년 관계를 안 맺다가 지난 3월 1일부터 예, 3월 예. 말까지 5번만 내가 연설 나갔어요. 윤석열 돕기 위해서 5번 나갔는데 제가 거기서 좀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눈에 보여요, 움직이는 거. 나는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 뭐 여기 세곡동에서 오고 정릉에서 오고 이런 거 문제가 아니라 자 시골 산골에서 새벽 3시에 일어나고 보따리 싸가지고 그 김밥 싸가지고 돈 10,000원, 20,000원 넣고 예, 예. 차 타고 와가지고 차를 못 사서 멀리 세워놓고 와서 쭈구리가 앉아 하다가 나중에 끝나면 누가 밥 먹자는 얘기도 안 해. 그래갖고 돌아가면 새벽 2시, 3시에 가는 그런 사람들을 몇 년 동안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7년 일이 했습니다. 몇 년 동안. 그 사람들이 진짜로 이 나라 민주주의를 살리는 사람들이야. 눈물겨운 일이에요, 눈물겨운 일. 그리고 정몽 목사님 이번만 하면 된다고 막 이러고 하니까 또 그 말 믿고 가서 해요. 근데 너무 쓸쓸하고 불쌍해. 얘기를 들으면 눈물이 난다니까? 맞습니다. 예. 여기서 세곡동이 돌아야 얘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내가 2020년 8월 15일 날 8.15 대회장을 하다가 불법 집회했다고 내가 지금도 재판받고 있어요. 예, 아직 끝나지 않았네요. 저 집행유예 2년 지금 선고받고 이제 20으로 올라가는데 국민 참여재판으로 돌려서 김수현이하고 예. 같이 걸려 있는데 아무튼 그런 문제는 김문수가 당선되면 다 해결할 수 그렇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자신 있게 얘기해. 예. 그리고 김문수는 아주 터진 사람이에요. 터진 사람이고 과장을 하자면 난 세상에 그렇게 정직한 놈 처음 봤어요. 네. 예. 그리고 유돌이라는 게 없어. 그리고 그 부인도 그렇더라고요. 예. 난 부인을 아직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참 보석 같은 분들입니다. 예. 대단한 사람. 이런 후보를 우리 역사상 글쎄 앞으로 찾기 어려워. 뭐 성경에서는 다윗 왕과 같고 통일 이제 왕이 다윗 왕이고 링컨과 같은 통일 우리나라의 통일 왕국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분이 우리 김문수 후보가 아닌가. 네. 시간이 이렇게 되어서요. 네. 좀 너무 오버가 됐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하시고 꼭 하실 말씀 있고 마치도록 합시다. 예, 예. 예, 1분 안에 국힘당 내에 그 소위 기득권자들, 예, 예. 당권을 장악하는 세력들은 부정선거 아이가 하는 사람들이 주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미친놈들이에요. 지금 이 정치가 이렇게 경색된 것은 공병호 박사의 자료를 보면 다 나와요. 적어도 53명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가짜로 당선된 사람들이에요.
사전선거 조작 가지고 맨날 그러니까 사전선거 조작은 조정값이라는 게 어떻게 넣냐면요. 딱 와서 이제 이쪽에 이제 후보가 있으면 딱 보면서 이것은 2개 중에 하나를 넣어야 한다. 어떤 것은 3개 중에 하나를 넣어야 한다. 그런데 3개 중에 하나도 넣어도 되는 것을 2개 중에 하나 넣으면 너무 넘어버려. 그래가지고 추미애 의원 같은 것은 인구수보다 투표수가 더 많잖아. 예, 몇 표더라. 그런 게 나와. 그래서 그렇게 만든 사람이 53명이야. 그 53명의 가짜들 때문에 이 모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죽자면 까무라치기지. 자기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조사를요 다 하려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가 나가서 그걸 잡아서 야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다 하려면 세월을 가라 내워라 뭘 하기 때문에 이걸 다 덮고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서 제7공화국에서 깨끗하게 다시 선거하자 하면 받아들여요. 예. 아, 아시겠죠?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 하나씩 잡으면 못하니까. 다 까디집을 수도 없고 참 새로운 헌법으로 뭐 선거관리위원회를 다시 없애버리고 다시 깨끗하게 하든지. 하셔야 돼. 지금까지 다 무효하자. 예. 긴 시간 동안에 우리 이제 김 총장님 참 모시고 오늘 좋은 고견을 듣고 해답을 좀 얻고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까지 이렇게 수고해 주신 우리 유튜버 연합회 자미영 그리고 우리 총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념 촬영, 기념 촬영. 자, 다시 나오셔서 정광훈 집이요? 그냥 자동 그거 촬영 그거 좀 해주세요. 자동으로 예, 자동 그거 오토. 우리 앉아야 되겠네. 예, 앉아서 이렇게 앉아. 걸치세요. 자동으로 걸쳐서 해도 돼. 자동 오토로. 이쪽에 들어가나? 아, 이렇게 해단하면은 뭐 사진을 만들면 돼. 예,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아 이게 안 되는. 아, 저거 10초로 해놨어요? 이거 백으로 해야지요. 백으로. 그냥 저는 이제 동영상 아니, 지금 사람 해단하는데.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사진을 찍읍시다. 예. 사진 찍어, 사진. 예, 저는 이제 보세요. 저걸 거꾸로.